교과서 18쪽 신라가 동요하다 공부하겠습니다.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 이 해공왕입니다. 이 해공왕이 이제 피살되면서 이제 신라 하대, 신라 말이 시작되는데요. 신라 말은 이제 선덕왕으로부터 선덕여왕 아닙니다. 선덕왕으로부터 경순왕까지 신라 하대 또는 이제 신라 말이라고 하는데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매우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힘만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진골 귀족들의 반란, 대표적으로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일으킨 김원창의 난,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제 독촉하는 가운데 진성여왕 때 일어난 지방의 농민 반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의 이제 경상도 상주, 당시 지명은 사벌주죠.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이제 신라 말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시기였었죠. 이런 이제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스스로 이제 지방에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지방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지방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죠. 이 호족은 신라 사회의 불만을 품은 육두품과 손을 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종승려와 함께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제 건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 호족들 중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대표적인 호족이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견훤과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밑줄을 한번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공왕이 피살된 뒤 중앙 진골 귀족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 밑줄을 한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죠.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크게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김원창의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 여왕 때 세금 독촉을 계기로 이제 사벌주에서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여기 농민들의 봉기에다가 이제 밑줄을 좀 치고 필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원종과, 자, 사람 이름이죠.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이러한 가운데 자,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는 호족 세력이 신라 말에 등장하였다. 호족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호족에다 네모. 그리고 이 호족은 신라 사회의 불만을 품은 육두품 계열의 지식인 선종승려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후삼국으로 분열되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들, 그 중에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 대표적인 두 호족이 견훤이죠. 그리고 이제 궁예입니다. 견훤은 이제 오늘날의 그 전주, 완선주의 도읍을 정하고 900년에 이제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궁예는 이제 원래 원주, 지금의 이제 그 원주 지방, 당시 이제 북원이죠. 북원경에 도적 집단이 양길 밑에 있다가 송악의 그 왕건네 집안을 만나서 901년 그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후 고구려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견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넷째 아들 금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이제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첫째 아들 신검에게 전북 김제의 그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유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고려 태조 왕건한테 이제 그 뭡니까 그 귀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견훤을 길잡이로 삼아서 이제 후백제를 이제 나중에 멸망시키게 되는 거고, 궁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나친 전제 정치, 또 미륵 정치, 미륵 신앙을 내세운 전제 정치를 이제 하다가 고려 태조 왕건의 부하들에게 이제 축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예 다음으로 이제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이제 고려 태조가 되는 겁니다. 이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는 이제 처음에는 수도가 송악이었다가 수도를 이제 철원으로 옮기죠. 왕건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도 마진으로 이제 고쳤다가 나중에 이제 태봉으로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교과서 19쪽 발해가 건국되고 해동성국으로 발전하다 공부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멸망한 이후 당나라는 이제 고구려 유민들 중에서 많은 숫자를 이제 당나라의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 뿌리죠. 이주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 당의 지배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대조영과 그리고 이제 이 말갈족들이 함께 동모산 근처에서 698년 이제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이제 신라, 북쪽에는 이제 발해가 병립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은 발해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대를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한 이제 주장이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발해를 공부할 적에는 세 명의 왕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무왕, 문왕, 선왕이죠. 이 왕 이름에 그 왕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무왕입니다. 무왕. 이 싸울 무자입니다. 이 무왕은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당나라의 산둥지방을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죠. 장문유 장군을 시켜서 당나라의 그 산둥지방 떵저우를 이제 공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당과 초기에는 이제 대립적인 관계를 맺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왕이죠. 이 문물제도 할 때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왕은 당시 이제 그 당나라의 문화는 이제 세계 최고죠. 당의 문화를 발해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은 이제 선왕이죠. 이 선자가 국위를 선양하다, 국위를 드높이다 할 때 이 선자인데 이 선왕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해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 이 당나라도 이 발해를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동쪽에 아주 융성한 국가라고 하는 이제 해동 성국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랬던 발해가 결국은 이제 9세기 말 이후에 국력이 쇠퇴하면서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 이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무왕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무왕. 그래서 무왕의 업적은 자 발해는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 초기에는 이제 당과 대립적인 관계. 자, 그랬다가 문왕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습니다. 문왕.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여 치제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밑줄을 한번 치시고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할까요? 자, 당의 중앙 행정 조직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발해의 수도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상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이제 발해가 시종일관 신라와 대립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신라와도 교류를 했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가 되겠죠. 그래서 신라도를 개설한 왕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문왕. 자, 그리고 자, 발해 전성기 9세기 초 선왕 때죠. 9세기 초 선왕 때 이르러 전성기 밑줄을 치고 이제 선왕에다가도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자, 이 시기에 이제 발해 서쪽으로는 랴오강, 동쪽으로는 이제 헤이롱강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서 당나라가 이제 붙여준 별칭이 바로 해동 성국이죠.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고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발해 통치 제도를 정비하다 공부하겠습니다. 발해의 그 중앙 행정 조직과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발해의 중앙 행정 조직은 삼성 육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제 5경 15부 62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 육부는 이제 당의 중앙 관제를 이제 받아들인 건데. 자, 오른쪽에 나오죠. 발해 중앙 통치 제도인데 당의 삼성육부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그 부서의 명칭이 이제 당나라의 중앙 행정 조직의 명칭이죠.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그리고 이제 2호 예병 형공 육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지만 그 운영과 명칭은 이제 독자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이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육부의 명칭도 충인의지예신 바로 이제 유교 덕목을 육부의 명칭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운영도
육부를 좌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 우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 이렇게 3개씩 나누어서 맡아보고 있죠. 그래서 그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지만 그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 그래서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 최고의 관청은 정당성인데 그 정당성의 우두머리를 이제 우리가 대내상. 여기 써 있네요. 한 번씩 더 써볼까요? 대내상. 대내상. 대내상이 바로 최고의 관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조직은 이제 5경 15부 62주가 되겠죠.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서경, 중경, 상경, 뭐 동경, 남경 요런 이제 5경 이제 수도급 도시가 되겠죠. 이제 중심되는 이제 수도는 상경이 되겠습니다. 그 5경 아래 15개의 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62개 이제 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말단 행정구역은 촌이 있죠. 그래서 그 촌에는 이제 말가린 토착 세력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간접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고구려를 이은 나라 발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근거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 몸속에 흐르는 고구려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발해가 사실 이제 신라와 이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발해 왕이 스스로를 이제 고려 국왕이다. 고려 국왕 대흠무 이제 문왕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일본에서도 이제 이 발해에서 온 사신들을 발해의 사신이다 그러지 않고 고려사, 고구려의 사신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분명하게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혔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발해의 그 민족 구성을 보면 이제 소수의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죠. 그죠? 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가린이죠. 그죠? 지배층들 중에서 이제 고구려인이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와 발해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밑에 보면 이 금관 장식이라든지 기와의 어떤 그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제 난방 시스템 온돌 구조죠. 이 온돌 구조가 이제 이 발해 유적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무덤 구조 중에서 이제 고구려의 그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천정 구조가 이 모주림 구조인데 그러한 그 모주림 구조도 발해의 무덤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고구려를 이은 나라 발해 여기다 이제 네모를 좀 쳐놓고 별표를 하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별표를.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중국이 고구려나 발해 뭐 심지어 고조선까지 이제 중국사로 편입하고 있는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발해 왕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난, 건응, 대응 등과 같은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는데 연호는 이제 황제가 쓰는 그 해의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연호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국과는 별도의 이제 독자적인 국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